HR 뉴스 트렌드 어널러시스. 지난달에는 무슨 일이 있었지? 미디어 빅데이터를 통해 한 달간의 HR 이슈를 분석합니다. 2022년 1월. 먼저 1월 첫째 주입니다. 이슈 1. 노동위 사제, 국회 기재위 통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이사회 구성원은 대통령이나 장관 등이 임명하여 왔는데요. 법안이 최종 통과하면 앞으로 노동이사는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은 후 임원 추천위원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노동이사제 도입의 목적은 경영진과 노조의 갈등 해결을 위함인데요. 경영계는 노동이사제가 민간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전환, 자동화 추진, 구조 조정 등의 주요 의사결정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합니다. 이슈 2. 2022년 재계 신년 인사 키워드는 고객 경험과 친환경. 희망찬 새해의 시작과 함께 국내 주요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들이 신년사를 전했습니다. 대부분 고객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과 친환경 경영을 강화하고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금융사의 최고 경영자들은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초혁신과 디지털 금융의 주도권 되찾기 위해 빅테크에 맞설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일부 기업은 신호식을 메타버스 공간으로 옮겨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제약을 기업 문화 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슈 3. 반도체 인재 전쟁.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반도체의 공격적인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어낼 인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산업 트렌드의 변화로 AI 등 소프트웨어 산업이 주목받으며 반도체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인력 공급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하는데요. 미국에서는 30만 명, 중국에서는 25만 명의 반도체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신산업의 영역은 계속 확대 중이어서 정부가 나서서 인력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1월 둘째 주입니다. 이슈 1. 광주 주상복합 건물 외벽 붕괴 사고 발생. 광주광역시에서 또다시 중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며 지나가던 버스를 덮쳐 9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갔는데 이번에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인 건물이 무너지며 또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인데요.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벌어졌다면 정몽규 회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 시행 예정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공사장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참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17일부터 전국 80개 공사 현장과 물류창고 500여 곳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슈 2. 평택항 산재 사고 1심 판결, 모두 집행유예. 지난해 4월 평택 당진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작업 중에 400kg의 철판이 덮치며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 이선호 씨의 사망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발주업체 법인은 벌금 2천만 원, 현장의 총책임자인 발주업체 지사장은 징역 2년,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킨 지게차 기사는 금고 8개월, 그리고 다른 관계자 3명에게는 4에서 6개월의 금고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5명 모두의 형 집행을 2년 유예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일어난 사건인 점을 참작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슈 3. CJ대한통운 택배 총파업 장기화, 노조 비노조 갈등 고조. 현재 파업에 참가 중인 택배기사는 1,600여 명 수준으로 전체 택배기사의 약 3% 정도로 추정되지만 경기 동남부와 서북부, 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물류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택배노조가 설 명절을 앞두고 파업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어 고객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의 갈등 또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월 셋째 주입니다. 이슈 1. 정몽규 HDC그룹 회장,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회장직 사퇴.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며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정 회장은 현장을 완전히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면서 대주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하였는데요. 피해자 가족을 포함한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현대산업개발 사업 현장에서는 시공계약 해지 통보와 소비자들의 아이파크 브랜드 불매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붕괴 사고의 원인 규명과 부실 공사의 정황을 확인하는 수사가 빠르게 진행 중인데요.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잇따른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으로 가장 강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슈 2.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입사 보름 만에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인데요.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명피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안전관리 업무를 맡은 신입 하청 직원이 장입 차량에 치여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노조 측은 숙련된 작업자나 자격을 갖춘 관리자의 역할을 현장 이해도가 부족한 신입 직원이 맡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신속한 사고 수습, 그리고 재발 방지와 보상 등 후속 조치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에서는 최근 4년간 14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슈 3. 카카오그룹 신뢰 회복을 위한 경영진 교체. 카카오페이 상장 직후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 8명은 스톡옵션 주식 900억 원어치를 동시에 팔아먹기 논란과 함께 주가를 크게 떨어뜨리는 경영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카카오는 경영진 전격 교체를 발표하였는데요. 남궁훈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카카오의 새로운 수장이 되었습니다. 사회의 신뢰를 잃었다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말처럼 카카오는 주주와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전력을 다해야겠습니다. 마지막 1월 넷째 주입니다. 이슈 1.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크레인 작업 중 사망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도 현장은 여전히 위험하기만 합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크레인 작업 도중 미처 사고를 예방하지 못해 또 다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선업계 현장에서는 최근 5년 사이 무려 90명에 이르는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슈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현장은 작업 중단.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건설 현장에서는 작업을 멈추고 이른 설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10대 건설사 중 지난 1년 동안 사망사고가 없었던 곳은 단 한 곳뿐이었는데요. 따라서 처벌 1호로 낙인 찍히는 것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인명사고가 났다고 해서 모든 경영 책임자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규정된 의무 조항들을 모두 준수했다면 면책이 가능합니다. 기업들은 최고안전 책임자 자리를 신설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모호한 법 기준 때문에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슈 3. 국내 제조업 취업자 최근 5년 사이 18만 명 감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제노동기구 통계 등을 분석하여 한국 제조업 국내외 고용 동향과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2019년 기준 국내 제조업 취업자는 443만 명으로 2015년 461만 명 대비 3.9%가 감소하였습니다. 조선 및 자동차 업종에서의 구조조정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반면 같은 기간 일본, 독일, 미국의 제조업 취업자는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각국 정부의 자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 기반 강화 정책 및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현인재경영연구소는 인사노무 전문가 집단으로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리포트는 매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